네, 정재훈 전문가의 포트 현황입니다. 한국전력과 현대엘리베이, 한라홀딩스가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라홀딩스는 11.9% 수익, 현대엘리베이는 4%대 수익, 한국전력은 6% 가까이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손실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도 약손실 보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 YMT가 약간 부진한 모습이고요. 보령제약이 최근에 편입됐는데 손실률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략들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재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일단 시크릿 강연의 고지 먼저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시크릿이라고 세 글자 전송을 해주시면 지금 화면에 계시는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그리고 이 정재훈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이야기들을 대면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강연입니다. 서울경제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80분만 준비를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 모시지 못한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강연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시크릿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또 여쭤봤는데 지금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어제 저녁 주유소 방송에서 엑세스 바이오를 매수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과연 엑세스 바이오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 보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그 부분들은 조금 잠시 뒤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최근 들어서 좀 지수는 뭐 이렇게 크게 변동은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종목장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어제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 자체가 조금 약보합권역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진행을 했어요. 뭐 예상은 했던 그런 부분들이지만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매출액 63조에 영업이익 12조대가 좀 나왔습니다. 원래 당초에 예상했던 거는 10조대에서 출발했다가 11조 원 정도까지 돼서 그 예상치가 좀 나왔었는데, 전망치가. 근데 이게 12조 5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는데, 기록을 할 것으로 이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과연 삼성전자가 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시장을 좀 치고 올라갈까? 그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좀 치고 나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전히 그냥 삼성전자는 조금 더 보유분들에게 좀 죄송한 그런 부분들이지만 박스권에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박스권이라는 얘기를 좀 하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박스권에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주변에 이제 주변주들 그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또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200명이 좀 넘어섰어요. 국내에서 확진자 수가 1,168명, 해외 유입된 부분이 44명, 이렇게 1,200명을 좀 넘었는데 갑작스럽게 좀 급증을 했다라는 거,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 변동성이 좀 나와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부분들로 인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그 부분들 매수 기회를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처럼 급락은 없다라는 거. 전 세계적으로도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제 재개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큰 변동성은 없을 거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옵션 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빌미로 삼는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환율이라든가 달러 인덱스, 이 부분들은 좀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130원대가 좀 깨지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1,145원 정도 이 자리대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리대를 넘어가게 된다라면 시장은 좀 조정받을 수 있다. 뭐 만약에 이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현금의 비중을 좀 늘린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그런 기준점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도 뭐 크게 문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고 코로나 부분들로 인해서 종목이 빠진다. 그렇게 된다면 매수에 대한 기회로 삼으면 좋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 불문하고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자라는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외국인들보다는 기관 쪽에 있어서 이 종목이라든가 이런 분들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나 이런 분들 좀 더 빠르게 알겠죠. 왜냐하면 직접 탐방을 하고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리포트를 쓰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가 들어오는, 특히나 어닝 시즌에서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실적이 좀 좋은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서는 수급이 좀 개선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자.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대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과거에는 삼성 SDI가 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SK라든가 LG화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 한미 배터리 동맹에 합류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3조 원대 미국 공장의 건설을 추진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죠. 뭐 신흥 SAC라든가 어제 급등 나왔죠. 눌림목공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상신 ED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삼성 쪽에 있어서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피로틱스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피에너지의 핵심 자회사를 좀 보유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 쪽과 있어서의 삼성 SDI 쪽과 협력을 하고 있고 지분 투자까지 좀 진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피로틱스가 독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스태킹 장비 같은 경우는 독점을 할 수 있다.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PNT 같은 기업들도 한 번쯤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제주 한림 해상 풍력이 내년 초에 이제 첫 사업을 뜬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린이드 같은 경우는 계속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CS윈드 같은 경우도 박스 권역이죠. 그러면 요 자리 때는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좀 계속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이제 저점 자리 때를 지지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각 MNT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저점 자리 때는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S 같은 경우도 인프라 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도 영위를 하고 있고, 뭐 종목적으로 이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방송에 좀 출연을 하면서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엑세스바이오였었어요. 근데 이게 확진자 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린 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좀 확진자 수 증가 부분들 때문에 얘기가 좀 나온 그런 사항들인데요. 최근에 거래량 자체가 좀 괜찮았었어요. 거래량 자체가 늘어나면서 상승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면서도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1분기 때의 실적을 보게 되면 한 분기에만 1,819억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분기 쪽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판단했었고, 수급적으로 강한 매수가 뭐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순환매 형태의 좀 매수세도 좀 들어와 주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가격 전략이 시초가부터 29,200원까지 했었는데 지금 동시효과 보니까 32,000원대의 동시효과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요 32,000원 이하권역으로 좀 보자라는 거,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오늘장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고 LG전자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역시나 실적 발표 이후에는 항상 주가가 좀 떨어지는 현상이 나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 시장 자체는 장 초반에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거래소 시장이 0.45%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0.24% 조금 적게 밀리는 그런 모습들인데, 전반적으로 좀 보게 되면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좀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됐다고 해서 뭐 장대 양봉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요. 항상 보통 보니까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개장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매수 포인트 좀 잡아도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8만 원 이하 권역에서도 아마 매수 기회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사항들인데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이 어제는 좀 안 좋았었는데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코로나 부분들로 인해서 이 확진자 수가 급증을 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별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진단 키트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화상 쪽에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더 괜찮은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온라인 교육주라든가 비대면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이 오늘 단기적인 시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연속성의 좀 여부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렇지만 길게 끌고 갈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면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동차 쪽이라든가 IT, 건설, 은행 뭐 이런 쪽 다 빠지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 쪽 같은 경우는 뭐 제약바이오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터넷 쪽,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럼 결국은 이게 어닝 시즌인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어떤 특별한 이슈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밀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조정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는 거. 다만 이제 어떤 부분들을 살까라고 좀 고민을 해보게 된다라면 실적이 좀 좋은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정부 정책의 수혜주들 뭐 그러한 부분들을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숫자가 좀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정시에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는 거. 그러면 저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물릴 거면 차라리 IT 쪽 섹터에 물리자라는 의견을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반도체 쪽의 실적은 좋을 거예요. 가격 정도 먼저 이게 반영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물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수발주들도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장비 쪽이라든가 소재 쪽 같은 거는 삼성 쪽에 있어서 혹은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는 거. 그리고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가 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죠. 뭐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뭐 삼성 SDI 어차피 증설하게 된다라면 장비 쪽이라든가 소재 쪽의 기업들은 괜찮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시젠 같은 기업도 상승을 좀 해주는, 뭐 장중에 지금 8% 가까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제놀루션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조금 더 흐름들은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거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엑세스바이오가 32,000원 이하 권역에서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저가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31,400원이에요. 32,000원부터 이 32,000원 이하 권역으로 좀 보실 때 좀 러프하게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기적으로 이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격이 좀 벌어져으로 갭이 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분할로 여러 번에 좀 나눠서 처음에 뭐 종목군들을 한 2번에 나눠서 한다면 이런 기업들 같이 한 4번 정도로 좀 나눠서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무리해서 하는 전략보다는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감당이 될 수 있는 만큼 뭐 그 정도만 하게 된다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언택트 쪽에 있어서의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오늘은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 아마 이게 좀 며칠 단기적으로 좀 이어질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오른쪽에서의 트레이딩을 좀 병행하는 전략, 그리고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 좀 집중을 하는 전략,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대비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만약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8월달, 9월달 되게는 슬슬 얘기가 나올 거예요. 배당주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겁니다. 종목 많이 빠진 종목군들 중에 배당주를 모아가는 그런 전략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투자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